내 자식은 절대 안 그래. 그렇게 믿었어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머니,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들의 차가운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젠 정말 내가 짐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아들 부부의 냉정한 태도 속에서 나는 집에서 쫓겨나듯 요양원으로 쫓겨가야 했어요. 숙자야, 여기 이곳에서 너무 힘들어. 너무 외로워. 요양원에 갇힌 채 나는 가까스로 찾아온 동생 숙자에게 내 모든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과연 이 옥분 씨는 이 지옥 같은 요양원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이 지옥에서 탈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내 인생을 찾았는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이름은 정옥분이에요. 경북 의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편 김종대와 함께 살고 있죠. 이 집에서만 50년을 살았어요. 처음엔 다들 그랬어요. 언니, 그렇게 총구석에서 살면 심심하지 않아요? 근데요, 저는 이 조용한 마을이 참 좋아요. 아침이면 화분에 물을 주고 텃밭에 나가 채소들과 인사를 나누고 부엌에선 남편이 생강차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종대 영감은 말이 적은 사람이에요. 근데 꼭 해야 할 말은 꼭 해요. 얼마 전엔 그러더군요. 옥분아, 마당 돌멩이 좀 정리했어. 넘어지면 다져. 그 말 한마디에 아, 이 사람 아직도 날 걱정하는구나 싶었죠. 우리 집 마당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결혼할 때 종대가 직접 심은 거예요. 지금은 매년 가을이면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데요. 그 감나무 밑에서 딸 지수가 뛰놀던 기억이 자주 떠올라요. 지수는 지금 머나먼 미국에서 회사 다녀요. 멀리 있어도 주말마다 영상 통화하자고 해요. 얼굴 보면 좋긴 한데 가끔은, 정말 가끔은 화면 속 그 얼굴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곳에선 매일이 잔잔한 영화처럼 흘러가요. 비 오는 날엔 부엌 창가에 앉아 빗소리 들으며 고구마 삶고, 맑은 날엔 종대랑 마을 앞 냇가에 나가발 담그고 앉아요.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지만 우리에겐 그게 전부고 그게 행복이에요.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밤에 전기가 나가서 깜깜했거든요. 손전등 찾으러 부엌으로 가는데 종대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나이 들어서도 손잡고 다니니까 좋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웃기죠? 그래서 한참을 깔깔 웃었어요. 그날 오래된 사랑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이 마을엔 계절이 선명해요. 봄이면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엔 반딧불이 날아다니고, 가을엔 논이 황금색으로 물들고, 겨울엔 집집마다 아궁이 연기가 피어오르죠. 이 평범한 사계절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요.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가끔은 몸이 안 따라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종대가 옆에 있고 지수가 잘 지낸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걸로 저는 참 행복해요. 며칠 전 아들 재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랑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면 어때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그 애가 그런 말을 먼저 꺼낼 줄은 몰랐어요. 엄마도 이제 일 그만하시고 편히 사셔야죠. 저희 집이 넓어졌어요. 방도 남고 같이 지내요, 우리.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우리 아들도 이젠 철이 들었구나 싶었죠. 종대 영감도 옆에서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떠날 때도 됐지. 우리가 평생 이 마을에 뿌리 내렸으니 이젠 애들 곁에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지수랑 재훈이 어릴 적 마당에서 뛰놀던 사진들, 감나무 아래서 웃고 있는 가족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죠. 이사를 결정하고 나니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인사를 건넸어요. 옥분이 이사 간다고? 그 집은 옥분이 인생인데. 서울 가셔도 잊지 말고 연락해요. 감 떨어지면 택배로도 보내드릴게. 종대 영감은 말은 안 했지만 마당 끝에 서서 한참을 집을 바라보더라고요. 짐을 싸면서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접는 기분이었어요. 감나무 아래 놓여있던 오래된 평상, 부엌, 벽에 걸려있던 양은 국자까지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와 함께 늙어온 가족 같았거든요. 서울 올라가는 날 기차 안에서 총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서울 가면 지하철은 너랑 같이 타야겠다. 난 헷갈리더라. 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같이 살면 다 괜찮을 거야. 재훈이가 직접 나와 있었어요. 수염도 잘 정리돼 있고 인상도 부드러워졌더라고요. 며느리 윤정이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아파트 14층. 생전 처음 보는 고층에서 내려다본 서울 풍경에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여기 이 방 쓰세요. 그리고 어머니, 이 침대는 안마 기능도 있어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 보니 모든 게 낯설었지만 어색하진 않았어요. 도시의 새벽은 참 조용했고 부엌에서는 윤정이가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날 아침 재훈이 제게 묻더라고요. 엄마, 아직도 아침마다 밥 짓는 게 그리워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네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우리의 서울살이가 시작됐어요. 아직은 설렘이 컸어요. 아들 내외가 우리를 생각해준다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새롭게 시작된 일상에 기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 설렘 뒤에는 말 못할 불안함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서울로 올라온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버지, 거실이 좀 좁아서요. 밑에 반지하 방이 있으니 그쪽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더 조용하시고 우리도 공간이 좀... 처음엔 그냥 서울 집 구조가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근데 내려가 본 그 방은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눅눅한 벽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종대 영감은 말없이 짐을 들었고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우리 둘 다 부끄러움과 체념 사이에 서 있었어요. 며칠 지나고부터 며느리 윤정의 말투가 뾰족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거 설거지 다시 하셔야겠어요. 이런 기름기 상태로 놔두면 벌레 생겨요.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그 말이 하루 걸러 들리기 시작하니 저도 손이 떨리더군요. 종대는 말이 더 없어졌어요. 밤이면 한숨만 쉬었고 옥분아, 우리 이래도 되는 건가? 그 말만 반복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조용히 숨을 멈추고 제 손을 꼭 쥔 채 떠났어요. 그의 체온이 사라지는 걸 느끼며 저도 따라 죽고 싶었어요. 그날 장례식장엔 아들의 회사 동료 몇 명만 와 있었고 지수는 급히 귀국해서 제게 울며 말했죠. 엄마, 왜 이런 얘기를 이제서야 해? 아빠가 그렇게 되기 전에 했어야지. 하지만 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뭐하나. 아들 부부는 제게 눈길 한번 제대로 안 주더군요. 남편 없이 맞은 첫날 밤 반지하 방 곰팡이 냄새 찬 이불 속에서 저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당신 없는 이곳에서 난 너무 외로워요. 그 후로 며느리는 더 대놓고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어쩌면 좋죠? 저희도 지쳤어요. 솔직히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도 처음처럼 미안한 얼굴조차 안 하더군요. 엄마, 요양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모두한테 나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얘들이 날 초대한 건 함께 살자가 아니라 한켠에 치워두자는 말이었다는 거려.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 남편과 함께 일군 살, 그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서울에서 나는 그저 불편한 짐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나는 반지하 방에서도 쫓기듯 나와 요양원이라는 곳에 맡겨졌어요. 아들은 입으로는 휴식이라 했지만 실상은 감금이었어요. 전화, 지금은 안정이 필요하세요. 편지, 외부 연락은 자제하셔야죠. 창문 너머로 비치는 흐린 하늘만이 내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이 벌컥 열리고
한 여자가 뛰어들어왔어요. 언니, 숙자였어요. 내 가장 오래된 친구이자 말 한마디면 달려와 주던 진짜 가족 같은 사람. 그녀를 보는 순간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숙자야, 나 여기서 너무 무서웠어. 너무 외로웠어. 숙자는 내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언니, 이제 됐어. 내가 왔으니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그날 그녀는 병원 측과 말다툼을 벌였고 가족 동의 없이는 면회를 맡겠다는 그들에게 그럼 경찰을 부르겠다. 소리쳤어요. 결국 나와 숙자는 따로 방에 앉게 되었고 나는 숨겨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들 부부가 날 이곳에 넣었어. 남편이 떠난 날 이후로 나는 그 애들에겐 그냥 짐이었어. 숙자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다 밝혀야겠어.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말했죠. 그 애들이 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며칠 뒤 멀리 미국에서 딸 지수도 한국에 도착했어요.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온 지수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요양원에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나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겨우 말했어요. 괜찮아, 와줘서 너무 고마워. 지수와 숙자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아들 부부가 한 일, 내 재산으로 무엇을 했는지 강제로 날 격리시킨 과정까지 샅샅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겐 두려움이었지만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긴 것 같아 숨이 조금씩 쉬어졌어요. 며칠 후 변호사가 정식으로 아들 부부에게 연락을 넣자 그들은 결국 어머니를 위해 한 일이라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나는 너무 많은 걸 잃었고 그들이 내게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닌 철저한 방치와 배신이었어요. 그날 밤 숙자가 내게 말했어요. 언니, 이 일 바로잡고 끝내야 해. 우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깊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나는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목에 서 있었어요. 아직 멀었지만 내 손을 잡은 사람들 덕분에 나는 다시 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는 아들 부부와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이나 잘못했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다시 찾는 일이었죠.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사진을 품에 안고 나는 마지막으로 양로원을 떠났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참 맑더군요. 남편이 잘했어 하며 웃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딸 지수와 친구 숙자의 도움으로 나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어요.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정원엔 튤립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이곳의 공기가 내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같은 또래의 친구들도 하나둘 생겼고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어떤 날은 옥상 정원에서 꽃을 가꾸었어요. 이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매일 아침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어요. 고슬고슬한 밥에 미역국, 아끼는 그릇에 담아 혼자지만 정성껏 차린 밥상에 앉으면 그래, 나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실버타운의 문화센터에서 자서전 쓰기 수업을 들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니 내 삶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얼마나 많은 걸 견뎌왔는지 새삼 놀라게 되더군요. 나도 참 잘 살아왔구나. 처음으로 제 인생을 스스로 칭찬했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그저 나 김옥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내가 가진 상처도 그때 못했던 말들도 다 품고 살아갈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딸 지수와 바닷가 산책을 하던 날 햇살이 바다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수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요즘 웃는 모습이 다시 예전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 다시 살아가는 중이야.
바람은 시원했고 물결은 잔잔했어요. 마치 새로운 삶을 축복하듯이요.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상처를 품고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회복 아닐까요? 이제 나는 오늘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위해 행복해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던 시골 들판, 그 따뜻했던 손길이 아직도 제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아들에게 상처받고 세상에 버려진 것 같았던 순간에도 끝까지 저를 붙잡아 준 건 결국 사람이었고 희망이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도 저런 일 겪고 있어요. 나만 이런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전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또 다른 누군가의 아픔 그리고 회복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